23화 첫 무기를 든 날 흐름 속에서 중심을 배운다. 훈련장 기초의 마루에 아침 햇살이 엷게 스며들었다. 공기는 신선했고 어딘가 나무 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다. 넓은 마루장 바닥은 오래된 참나무로 짜여져 있어 단단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었다. 벽 쪽으로는 초보자용 무기들이 정돈된 무기 보관대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수정구들이 반짝였다. 그것들은 반응형 결계 장치와 센서로 훈련 중 돌발 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해줄 안전장치였다. 윤동주는 약간 긴장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함께 입장한 입문자들 모두가 비슷한 표정이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각자 처음 마주하는 기초의 마루 훈련장의 풍경을 조심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재훈 교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러운 미소로 훈련생들을 맞이했다. 그는 환한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지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담임 선생님 같은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차분한 목소리가 마루 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재훈 교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다. 금세 훈련장에 가라앉은 공기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곳이 바로 기초의 마루, 여러분의 두 번째 훈련 장소입니다. 오늘부터는 흐름 조율이 아닌 실제 무기와 몸의 움직임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윤동주는 목 안이 살짝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실제 무기를 다루는 훈련이라니. 등줄기를 따라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이 작은 흥분도 차올랐다. 그의 오른팔에 새겨진 문양이 살짝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윤동주는 무의식적으로 소매 아래 팔을 주무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정재훈 교관은 눈길을 훈련생들 하나하나에게 천천히 주며 말을 이었다. 무기는 각각 이 보관대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됩니다. 목검, 감응봉, 그리고 반무궤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는 벽 쪽 무기 보관대를 가리켰다. 나지막하지만 친절한 어조로 덧붙였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훈련생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긴장된 걸음으로 목검이 진열된 곳으로 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감응봉을 들어보았다. 윤동주는 맨 끝 칸에 놓인 반무궤도에 시선이 멈췄다. 은은한 금속 광택이 도는 도검이었다. 실제 도검의 절반 무게로 만들어져 초심자들도 다룰 수 있게 한 연습용 칼이라고 교육 자료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럽게 반무궤도를 집어들었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차가운 금속의 매끄러움과 묵직한 무게감이 공존하는 묘한 것이었다. 실제 검보다는 확실히 가벼웠지만 그래도 목검과는 다른 진짜 날부치의 무게가 손목에 전해졌다. 윤동주는 검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균형을 잡아보았다. 그 순간 오른쪽 팔에 새겨진 문양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마치 팔 안쪽에서 가볍게 열이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놀란 윤동주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소매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문양의 결이 느껴졌지만 다른 누구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윤동주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앞을 보았다. 다른 훈련생들도 각자 무기를 손에 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참이었다. 정재훈 교관은 모두가 무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린 뒤 중앙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허리에 손을 살짝 얹고 훈련생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두 자신이 선택한 무기의 느낌을 먼저 익혀볼까요? 그는 나긋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자세는 무기를 다룰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교관은 자신이 들고 있던 목검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시범을 보였다. 두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한쪽 발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딛었다. 무게중심을 낮추듯 무릎을 약간 굽히고 허리는 곧게 편 자세였다. 목검의 끝은 앞으로 뻗었지만 그의 손과 팔에는 힘이 과하지 않게 실려 있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훈련생들은 일제히 그 자세를 따라했다. 윤동주는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반무궤도를 두 손으로 잡아 정재훈 교관의 자세를 흉내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라 어색했지만 최대한 교관의 폼과 일치시키려 애썼다. 발바닥이 마룻장에 닿는 감촉이 선명했고 살짝 굽힌 무릎으로 인해 허벅지에 약간 긴장이 감돌았다. 양손에 쥔 반무궤도의 무게가 균형을 잡으려는 그의 중심에 도전하는 듯했지만 윤동주는 이를 버텨내며 자세를 유지했다. 주변을 힐끗 보니 다른 훈련생들도 각자 선택한 무기를 쥐고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목검 끝이 살짝 흔들리고 또 다른 이는 감흥봉을 든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 듯 팔꿈치가 뻣뻣했다. 모두 처음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재훈 교관은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훈련생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다. 등을 너무 굽히지 말고 허리를 세워보세요. 어느새 윤동주 등 뒤에 다가온 교관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윤동주는 깜짝 놀라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향했다. 교관의 손이 그의 어깨 너머로 살짝 와 닿더니 윤동주의 자세를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정재훈 교관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윤동주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조금 부끄러워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교관의 세심한 지도에 다른 훈련생들도 용기를 얻은 듯했다. 정재훈 교관은 다시 모두가 볼 수 있는 앞으로 나와 섰다. 자, 이제 무기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는 양손으로 목검을 가볍게 돌려지며 시범을 보였다. 무기를 들어올릴 때와 내릴 때 몸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볼까요? 윤동주는 교관의 말에 따라 반무궤도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보았다. 팔과 어깨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고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 속도 덕분에 자신이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잃기 쉬운지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는지 몸으로 깨닫게 되는 듯했다. 작은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윤동주는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오롯이 손에 들린 검의 움직임과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른팔 문양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열감도 어느새 잦아들고 그저 든든한 존재감만이 남아있었다. 마치 그 문양이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스쳤다. 다른 훈련생들의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목검을 든 이의 나무칼이 부드럽게 위아래로 흔들렸고 감흥봉을 든 훈련생은 봉 끝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아마도 감흥봉이 사용자와 동기화되며 반응하는 모양이었다. 훈련장 한켠에 설치된 센서 등이 학생들의 동작에 따라 깜빡거렸다. 아직 모두 동작이 서툴렀지만 그 내부에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엿보였다. 나직한 숨소리와 바닥을 스치는 발소리, 그리고 무기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훈련장의 정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하게 퍼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몇몇 훈련생들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과도하게 목검을 휘두르려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러자 곧바로 푸른 빛이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반응형 결계가 순간적으로 빛을 발했다. 목검 끝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 결계가 빠르게 작동하여 충격을 흡수해준 것이다. 학생은 놀란 얼굴로 결계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정재훈 교관은 재빠르게 그 학생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교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은 당황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재훈 교관은 안심시키려는 듯 가만히 웃어 보였다. 이래서 결계 장치가 있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그는 주위 모두를 바라보며 크게 말했다. 지금처럼 동작이 불안정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훈련생들의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그 말에 조금씩 풀어졌다. 윤동주 역시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음을 깨닫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정재훈 교관은 잠시 모두와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돼요. 그의 음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급하게 서둘러 기술을 익히려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입거나 나쁜 습관이 들 수 있어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그의 오른팔 문양이 다시 한번 은은한 열을 품는 듯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마치 공감의 표시인 양 편안하게 다가왔다. 정재훈 교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방금보다 조금 더 가볍게 몸에 힘을 빼고 움직여 봅시다. 훈련생들은 각자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윤동주는 한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는 다시 반무궤도를 두 손에 쥐었다. 기초의 마루 훈련장은 다시 조용한 열기로 가득 찼다. 나지막하지만 활기찬 정재훈 교관의 격려가 간간히 들려왔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 이번엔 중심을 반쯤 이동해보세요. 그래, 바로 그렇게 그의 지도에 따라 훈련생들의 동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윤동주는 두 손에 반무궤도를 쥔 채 다리를 벌리고 선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숨을 내쉬지 않고 내뱉지도 않고 그저 참았다. 어깨에서부터 떨어진 땀이 팔꿈치까지 흘렀고 그 아래로 칼자루를 타고 손바닥 사이로 미끄러졌다. 오른발을 앞으로,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춰라. 단순한 자세 하나였지만 윤동주의 몸은 이미 그 단순함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다. 그의 나이가 50세였다. 몸은 둔했고 숨은 얕았다. 그는 자기 다리가 이 정도로 무거운 줄 몰랐다. 허벅지는 저릿했고 장단지는 묘하게 떨렸으며 등에는 뜨거운 손바닥 하나가 짓눌리고 있는 것처럼 짜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한 발만 더 버티자.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펴지며 자세가 틀어졌고 중심이 흐트러지자 검의 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다. 결계 바닥이 희미하게 반응했고 윤동주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정재훈 교관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것은 윤동주에게는 따스함보다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무거운 친절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기를 들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는 묻고 또 묻는 중이었다. 지금 자신은 흐름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단련의 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사실 알고 있었다. 이건 잘못된 시작이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이유도 명확한 출구도 없었다. 다만 그는 여기 있었다. 무릎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랐다. 정확히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부터 시작된 피로가 종아리까지 내려와서 발목을 흔들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싶었지만 두 손은 무기에 매여 있었다. 팔을 풀면 넘어질 것 같았고 무기를 놓으면 도망치는 것 같았다. 그는 참았다. 그리고 그 참음 위에 또 하나의 숨을 덧대었다. 뒷줄에서 들려오는 목검 휘두르는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가 중심을 잃고 결계가 반응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마치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들려왔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오른팔 문양이 작게, 아주 작게 빛났다. 마치 말 없는 응답처럼 그의 버팀을 목격했다는 듯이 윤동주는 그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등줄기 너머로 그 기척을 느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숨은 아직 얕았지만 그는 다시 검을 들고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말했다. 속으로. 그래, 한 발자국은 못 가더라도 여기선 버틸 수 있다. 훈련 종료 구령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17분 뒤였다. 윤동주는 훈련장의 문을 지나 휴게실 복도로 향하며 짧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팔꿈치까지 뛸 정도로 울리고 있었고 손은 무기를 쥐었던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다. 온몸이 식어가는 중이었지만 문득 자신이 오늘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조금은 믿기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쁘지 않네. 그건 격한 승리도 뜨거운 열정도 아니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의 실감이었다. 그리고 그 밤 윤동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그에게 있어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휴식이었다.